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CPI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제목을 좀 지어봤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고 원달러가 1220원, 1210원 이 부분까지 가는 동안은 일단 즐기고 가보자. 그래서 증시를 좀 즐기고 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스피치를 보고 파월이 했던 내용들하고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시장에서 크게 놀라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에 나올 CPI에 대해서 대부분 예를 들면 이미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 정도면 사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시장이 크게 요동칠 이유도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지금 수출입 물가 이런 것들이 안정세로 돌아가고 있는 걸로 보아서는 대부분 한국 같은 나라가 선행지표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고요. 자, 그걸로 판단돼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수입 물가 역시도 하락한다는 말이고요. 결과적으로 미국의 내재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이 점차적으로 해소되면 나머지 부분은 점차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해소되는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나와 있는 핵심 CPI는 6.4%, 코어 CPI는 5.6%, 기대치보다 조금 상회했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팩트들이 근데 그런 큰 문제가 있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처음에 발표되는 그 순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특히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과거 예를 들면 나와 있던 것보다 훨씬 다운되어 있는 건 맞고 지난달보다도 역시 0.1% 정도 하향한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니 결국 시장을 판단하게 된 거죠. 야, 이거 대단히 큰 문제는 아니다. 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치, 즉 익스펙티드 했던 것보다 좀 못하다.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잠깐 주저앉았다. 제자리를 찾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컨센서스 자체가 좀 없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자꾸 예측을 해가지고 시장을 놀라게 만들고 물론 또 예측을 해야지 또 그리고 그거 가지고 투자도 하고 그러는 것이긴 한데 아무튼 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제 그 민감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뒷장에 좀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큰 문제가 아닐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파월이 지난주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Housing inflation to fall in the middle of the year.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주택의 임대료나 가격 이런 것들은 당장 예를 들면 바로 크게 하락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올해 중순은 돼야지 된다라고 이야기 분명히 예를 들면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 부분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그 주택 가격은 상당히 예를 들면 가격이 변동폭이 어때요? 일부 계약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부동산 계약을 하면 보통 전세는 2년, 월세 같은 경우는 1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이 차지하는 인플레이션 예를 들면 지표상의 포지션도 상당히 크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주택 가격이 예를 들면 바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슈가 나오려고 하면 적어도 한 5, 6월 달은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파월이 언급을 해 놨었는데 우리가 그 점을 좀 놓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상당히 문제가 좀 됐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파월이 얘기한 것처럼 현재 상태는 디스인플레이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미 언급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스피치한 내용과 CPI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대충 매칭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은 대단히 큰 낙폭은 있지 않았다. 다만 지표가 이렇게 올라와서 수치가 높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 시장에서는 조금 크게 변동폭이 존재했다라는 점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제 시장이 결국은 그래서 움직임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왜? 이게 어제 나온 그 수치가 예상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높게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국제 시장은 상당히 그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겠죠.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한 일주일 전부터 상당히 예를 들면 높은 부분을 유지했고요. 어떻게 보면 2월 1일 날 그 이후가 더 높이 움직였던 걸로 보아서는 미리 선반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이 먼저 선반영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바로 파월 스피치 내용에 이런 게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채권 시장이 움직이고 높이 올라와서 이미 조정을 받을 건 받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천만다행히 나스닥의 챗 GPT 이 부분이 선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나름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했고 특히 전기차 부분도 역시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미리 선반영해서 채권 시장이 움직여 왔다라는 점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어제 보면 10년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난 부분, 이런 점들도 착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일치 하루는 좀 많이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 어떻습니까? 크게 높게 흐른 건 아니다. 이미 어떻게 돼요? 벌써 한 2주 전부터 움직임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과정을 잘 넘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과정에서는 채권 시장의 흐름처럼 자리를 잡고 가는 거다. 그래서 주가가 미국 주가가 높게 오른다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스테디하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락할 이유는 당장은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중국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안정세입니다. 오히려 뭐 같은 날짜부터 같이 채권 금리 같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외국인이 한국에 돈이 들어온 그 날로부터의 다시 빠져나갈 만한 타임은 없었다. 그러므로 다시 채권 금리가 좀 내려가는 과정이 한국 시장에 좀 나타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예를 들면 이머징 마켓에서 금리를 더 오를 만한 강력한 요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채권의 흐름은 똑같이 반영이 되고 있다. 다만 한국 시장이 좀 더 먼저 표현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크게 폭락하는 요소는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떤 겁니까? 지금부터 다음번 FOMC까지는 일단은 즐겨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굳이 또 일단 다음 달 CPI 나오는 그 시간까지는 적어도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물 출현은 예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예를 들어 지수의 움직임의 흐름 자체는 하방을 경직시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 완화로 우리나라 수출입 물가가 하향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건 미국 시장에도 바로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마켓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물량들의 예를 들면 원가 자체가 낮아진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약 뭐 2, 3% 정도가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입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국가이기도 하고 중간재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원가가 내려갔다는 건 결과적으로 미국에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는 것들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한국도 역시 어떻게 돼요? 수입 물가 지수가 특별히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이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게 결국은 기업의 마진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죠.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요소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중에 특히 석유 제품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5.8% 컴퓨터 전자광학기가 5.8%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건 수입 물가 자체가 하락했을 때 특히 제가 보면 석유 제품 부분에서 마이너스 5.8%는 상당히 큰 겁니다. 결국은 대부분의 화학 회사들 같은 경우가 적의 마진율이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부터는 적자성 부분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미국 시장도 인플레이션 부분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주택에 대한 예를 들면 임대료라든지 가격 이런 것들이 가격은 이미 하락을 했고요. 임대료 부분들이 앞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주면 인플레이션 문제는 많이 완화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어드리면 우리는 전략을 또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최근에 어떻습니까? 환율이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락을 해서 여기 그러니까 제가 보면 지금 1230원 밑으로 내려가면 1220원 이 구간이지 않습니까? 이 구간이 예를 들면 외국인이 매도를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왔으면 또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고 항상 예를 들어서 길게 돈을 갖다 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 이 부분을 좀 체크하고 물론 정체되는 구간이 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내려가는 그런 구간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뭐 올라왔다 마운트 딱 그러면서 피벗 한번 축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지금부터 한 달 정도
시간은 충분히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추후적으로 더 좋은 건 환율이 예를 들면 서서히 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장점이죠. 그래서 환율이 서서히 떨어지는 구간, 그 구간을 우리가 앞으로 좀 즐겨보자. 그래서 환율이 거꾸로 우리가 강세로 가는 그 구간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좀 더 호전될 거고, 결국은 수입 물가가 우리가 낮아진다는 건 경제 지표의 호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